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 온도와 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온도라고 하는 거, 자,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뭐로 나타내는 걸 가지고 자, 차갑다, 따뜻하다와 같은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야. 그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자, 그럼 온도 단위가 있죠. 섭씨도와 켈빈이라고 하는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라는 얘기야. 자, 섭씨 온도 도C죠. 도C로 표시하죠. 섭씨 온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누구겠어? 물이야. 자, 물이 얼때를 얼마로나? 0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를 얼마로나? 100으로 놓고. 이렇게 100등분한 거야. 자, 그 등분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해가지고 온도를 나타내는 게 섭씨 온도가 되는 거야. 네, 절대 온도가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켈빈. K로 표시해. 자,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 왜 섭씨 온도는요. 100도보다 높으면 200, 300, 400, 500, 600, 1000 쭉 올라가지. 0도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막 쭉 내려갈 수 있지. 즉, 뭐가 없어? 시작점이 없어. 온도에 시작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분자 운동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지. 그러다가 입자 운동이 분자 운동이 멈출 때 그때를 0이라고 놓고 땅땅땅땅 올라가는데 이때 이 0켈빈에 해당하는 섭씨 온도를 따져보니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0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켈빈에 해당돼요. 그럼 100도씨는 몇 켈빈이야? 373켈빈에 해당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한 칸의 간격이 똑같아. 자, 근데 절대 온도는 0부터 시작이야. 0부터. 그래서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켈빈 온도를 가지고서 마이너스 10켈빈, 마이너스 20켈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절대 온도는 어디서 많이 쓰이겠냐? 바로 과학 쪽에서 많이 쓰이지. 왜냐면 과학 쪽에서는 절대값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따질 때 절대 온도로 돼. 그리고 섭씨 온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온도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온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그럼 생각을 해봐.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따뜻하다라는 얘기고, 따뜻하면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열받았으니까 활발해지겠죠?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즉 열을 받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차고 따뜻함 나와 있는 찬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을 손으로 만지면 손에서 컵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너희들 얼음 컵 같은 거 딱 만져보면 어떻게 차갑게 느껴지죠? 왜 차갑게 느껴져? 내 손에 있던 열이 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손의 온도가 낮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코코아차를 만지면 자, 컵 안에 있는 애가 더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열이 내 손으로 전달되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을 하네. 그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따뜻한 데서 찬 쪽으로 이동을 하죠. 따뜻한 데서 찬 쪽으로 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열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걸 열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는데 이 전달되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열 이동 방법 세 가지네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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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중요해. 자, 열 전달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냐? 전도. 자, 전도 여기 체크해줘. 고체에다가 체크. 대류, 기체나 액체에다가 체크. 복사. 자, 직접 이동에다가 체크. 자, 이게 포인트야.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야.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인데 이 고체들은 입자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지. 그리고 고체가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 자, 그렇게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길 가열을 했어. 그럼 이 입자는 열 받았지. 열 받으면 활발해지지. 움직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놈을 꽝꽝 쳐대지. 옆에 놈을 쳐대면 옆에 놈도 열 받겠네. 그럼 또 옆에 놈을 치겠네. 이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고체는 입자의 인력이 강해서 제자리에서 진동운동만 해요. 그러다가 옆에 놈을 땅땅땅땅 치다 보면은 이놈도 역시 온도가 높아져서 옆에 놈을 치고 하면서 쭉 전달되어 가는 이런 열 전달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해요. 입자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입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입자의 운동이 차례대로 전달돼가지고 열이 이동하는 형태,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에서의 열 전달 방법이에요. 그럼 대류는 뭐냐? 우리 대류 현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류 현상. 뭐였어, 대류 현상이? 자,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린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야. 기체나 액체와 같이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에서는 입자들이 열을 받았어. 그럼 열 받으면은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갔어요. 그리고 식으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열을 가지고. 그러면서 열이 이동되어지는 걸 대류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복사인데 이 복사는 열이 어떤 물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거. 그걸 복사라고 얘기를 해. 우리 저기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거. 그걸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라고 하는 건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복사 에너지, 복사열, 우리 몸에서 역시 방출되어 나오고 있어. 물체들이 다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자, 난로를 켜면 열의 복사 형태로 이동하여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손 쥐고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게 바로 복사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열 전달 방법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자, 냉난방기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 자, 냉난방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 아까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 위로 간다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간다고. 그렇다면 냉방기는 어디 있어야 되겠니? 찬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다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반대로 난방기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 그거 다시 데펴서 위로 올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냉난방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단열인데 이 단열도 별표. 자, 단열.
자, 열을 닫는다, 막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열의 이동에는 뭐가 있었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죠. 이 전도, 대류, 복사를 막아주는 걸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열에 사용되는 재료를 단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단열재 전도, 대류, 복사를 막아준다는 얘기야. 자, 전도는 뭐였어? 고체에서 열 전달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고체와 고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일어나겠죠. 대류는 뭐였어요? 액체나 기체에서의 열 전달 방법이죠. 그럼 액체나 기체가 없다면, 즉 진공 상태라면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겠죠. 자, 복사는요, 열이 직접 가는 거야.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것도 역시 찾아내주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보온병이 나와 있네요, 별표. 보온병이 보면은 이제 따뜻한 물을 넣어두면 어때? 계속 따뜻한 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죠? 왜 그럴까? 따뜻한 물의 온도에서 바깥에 찬 기운이 있어. 그러면 따뜻한 안쪽에 보온병 안에의 온도가 높고 밖의 온도가 낮아. 그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해야 갈 거 아니야. 열이 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보온병이 그걸 막아주는 거지. 열 이동을 차단하는 거지. 그럼 열 이동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따뜻한 음료수는 계속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차가운 물, 얼음물 집어넣어도 오랫동안 보관되지. 왜? 바깥쪽에 따뜻한 열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보온병이 역시 더 막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은 원리 하죠. 그럼 단열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한번 봐봐. 마개가 있는데 우리 마개 보면 그래, 보온병 마개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뚝 누르면 턱 튀어나오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돼 있어. 이중구조로 마개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개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게끔 해놓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고체가 연결이 쭉 돼 있었으면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났을 거야. 근데 이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있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마개에서. 그리고 이중벽. 보온병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야. 이 이중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우리 그렇게 보온병 뚜껑 열고 안에 보면은 은도금 되어 있죠. 은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지. 그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얘기는 안에 있는 복사 열 에너지가 은색에 닿아서 반사되게끔. 그래서 벽면에 은도금을 한 이유는, 체크해줘.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벽면에 은도금을 한 거는요,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고요. 마개의 이중구조는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중벽으로 돼 있대요. 자, 그러니까 바깥벽과 안쪽벽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진공, 안을 진공으로 만든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전도나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벽에서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전도 대류를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열 전달을 막아서 보온을 해주게 되는 거죠. 됐지요? 오케이. 자, 단열에 대한 얘기는 저 뒤쪽에서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먼저 옆에 문제를 한번 해보자. 205쪽이죠. 205쪽에 문제를 빨리 풀어주세요. 아니, 잠시 멈추고 어여해주세요. 자, 채점해보자. 1번 해보자. 자, 1번에 온도 다니는 도시를 사용한다. 그쵸? 동그라미죠. 자, 2번에는요, 손의 감각으로 측정할 수 없죠. 온도는 온도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 있어야 돼, 온도는. 자, 3번에 열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죠. X.
자, 4번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 이동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답은 OXX5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가나 보세요. 가나 보시게 되면 누가 온도가 더 높아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뿅뿅뿅뿅 나와 있는 요걸 보시면 돼. 그쵸? 얘가 더 활발하네? 얘가 더 온도가 높아요. 라는 그런 뜻이지. 자, 3번에 가장 온도가 높은 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 에너지가 나간다는 뜻이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지. 자, 그럼 A, B, C, D 중에서 계속 나가는 게 바로 D네. 온도가 제일 높겠네. 제일 적은 건 A겠죠. 누가 봐도. 그죠? 열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 햇볕 아래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야, 햇볕 아래 있잖아? 몸이 따뜻하네. 자, 그건 뭐야? 뭐예요? 햇빛이 직접 내 몸에 닿는 거야. 뭐예요? 복사죠, 복사. 그죠? 프라이팬을 가열하면 전체, 프라이팬, 고체네? 전도가 되는 거죠. 열 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체온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지, 그지? 이거 내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데, 열이 직접 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복사열을 측정하는 거예요. 에어컨 켜졌더니 방안 전체가 시원하겠어. 대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에 에어컨은 어디다 해야 돼? 위쪽에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A고요. 그 다음 방안 난로를 설치하면 난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기준 난로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바로 B가 되겠죠. 난로는 밑에서 따뜻한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됐니? 자,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열 화상 카메라를 찍은 사진에서 집 밖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 찾아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찍다 보면은 주변보다 열 온도가 낮은 데가 있어. 자, 그쵸? 자, 그런 데를 찾아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를 촬영하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은 열 에너지가 쉽게 빠져나가고 쉽게 들어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단열을 잘 해줘야 돼, 단열을, 집은. 자, 그래서 건축할 때 뭘 써? 단열재라는 걸 써요, 단열재. 자, 건축 단열재로 가장 많은 양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스타이로폼이죠. 스타이로폼을 이렇게 벽 사이에 막 껴놓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스타이로폼은 고체잖아. 근데, 고체긴 한데, 98%가 기포로 돼 있어. 그 무슨 얘기야? 고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잖아, 그죠? 스타이로폼이 기포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뛰어나죠. 공기층이 많을수록 단열 효과가 뛰어나요. 공기층이 많을수록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 자, 창문 보시면 유리창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유리창에 의해서 유리창 한 겹으로 돼 있다라면 유리에 의해서 전도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중창을 설치하는 거죠. 유리층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이중창 구조로 돼 있어요. 오케이? 거실 이렇게 보면은요. 유리 한 창문인데 창문 하나인데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공기층이 만들어서 전도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는 게, 자, 창문을 이중창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바닥을 통한 전도. 스타일로폼 단열재를 설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차단하고요. 벽. 역시 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된 단열재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복사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거나 쉽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냉난방 기구를 찾아서 열 이동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랬는데 온풍기 뭐야? 온풍기. 자,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켜놓으면은 방 한쪽에
이렇게 켜놓으면은요,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죠? 이게 대류현상에 의한 거죠. 온돌. 우리가 쓰고 있는, 오케이. 온돌. 자, 온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 바닥으로부터 직접 가열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이 따뜻해지는 그런 개념인데, 전도에 의한 거죠. 바닥재를 가열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단열은 집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단열. 이중창 구조라든가 단열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 방법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난방기구를 설치할 때 온풍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해야 되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니까.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옆에 207쪽이네요. 207쪽도 역시 문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자. 다 했니? 오케이, 채점해보자, 1번에. 자, 공기층이 많이 함유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공기층이 많으면은요, 이 고체인데 공기층이 많다는 얘기는 고체들 사이에 뭘 막아주는 거야? 그렇죠, 전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전도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단열에 관련 있는 것 그랬는데, 아이스박스 어때요? 그쵸, 단열 관련 있죠. 아이스박스 보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지, 그지? 이중창 구조 역시 단열에 관련 있죠. 자, 그 다음 보온병 역시 단열에 관련이 있죠. 자, 반사판 이거 단열에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반사판. 이 반사판은 뭐 해주는 거야? 열이 한쪽 방향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여기 반사판이 있으면 반사돼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열을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이건 반사판은. 자, 그래서 아니에요. 기억, 니은, 디귿. 자, 3번에 단열 가장 적은 것은 그랬는데요. 뭐겠어요? 커튼 설치하면 어떻게 돼? 층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한기가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고요. 이중창 구조. 또 얇은 단열, 얇은면 안 되지. 두꺼운 거 써야지. 스티로폼 단열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단열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복사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훌륭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아이고, 공기의 흐름. 자, 이건 냉방기네. 찬 공기 아래로요. 자, 이렇게 돌면 되고요. 온풍기네. 난방기. 따뜻한 공기 위로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면 되죠. 오케이? 자, 5번에 냉난방에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디귿. 에어컨을 아래쪽에 설치하면 안 되지. 위쪽이지. 난로는 아래쪽이고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잖아요. 그럼 선풍기에서 찬 공기가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냉방 효과가 커져요. 난로에 반사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사판에 의해서 열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좀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내신 기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209쪽까지 역시 또 싹 다 풀어주세요. 뭐야, 나 이거 또 안 열고 했어? 나 진짜. 자, 답 체크한 거 봤니? 소리만 들었지? 1번에 1번,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에 3번이에요. 4번에 이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돌면 되고요. 5번에 디귿, 리을이에요. 에이그, 그쵸. 하는 짓이 이래요. 자,
내신 기출 문제하고 고난도 실력, 논술형, 유형 문제까지 209쪽까지 빨리 해보도록 하자. 209쪽까지 시작. 다 했죠? 열리고. 오케이. 자, 1번 보자. 자, 1번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온도는, 그래요. 에너지 일종이다. 맞아요. 높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 일종이 아니라 열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에너지 일종은. 온도는 뭐예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일상생활에서 섭씨 온도를 주로 쓰죠. 2번이 옳은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에는요. 온도가 물체를 구성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냈다. 그쵸?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온도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 역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을 가하면은 운동이 뭐 계속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열 가해서 온도가 높아져 입자 활발해져. 이런 식이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3번에는 자, 봤을 때 물의 온도가 누가 제일 크게 했니? 제일 활발한 게 누구야? 가나다 중에서. 그쵸? 가네요. 그 다음 활발한 게 누구야? 나네요. 그 뒤에 이렇게 뿅뿅 나와 있는 요거 길이를 보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1번이 돼야 돼. 자, 4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열 이동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 얼음 위에 놓인 생선, 얼음 속에 있는 주스, 냄비 위에 놓인 엉고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생선을 차갑게, 그러니까 생선에 있는 열이 얼음 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그 주스에 있는 열이 얼음 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는요. 언고기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냄비에 있던 열이 그 언고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4번은. 열 전달 방법 중에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관련 있는 건 그걸 뭐겠니? 1번에 물이 끓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어디까지 얘기지?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 열 이동 방법은 전도에 대한 얘기고, 여기 냄비 속에 물이 끓는다. 대류죠? 난로 앞에 앉으면 따뜻하다. 이거 복사예요. 난로 앞에 앉아서 따뜻한 건 복사고, 그 다음에 교실에 난로를 켜놨는데 교실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대류야. 알겠지? 숟가락이 뜨거워져요. 이게 전도죠. 그 다음 에어컨 켰어요. 이건 대류고,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복사에 대한 얘기지. 자, 그 다음 5번에는 냄비를 끓여요. 이건 냄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거니 물에 대한 얘기지. 물이 끓어요 라는 얘기잖아. 이건 물에서 열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스터로 빵을 구워요. 요거 토스터 이 전열기에서 열이 가해지면은 그 열을 빵이 직접 받는다. 그래서 이건 복사에 대한 얘기야. 프라이팬에 달걀을 익힌다. 이거는 그 팬에 있는 팬의 열이 그 달걀을 익히는 현상, 달걀한테 가는 거죠. 이건 전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가와 다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가는, 물론 냄비의 열이 물로 전달됐어. 그것까진 전도지만, 물 자체가 끓어요 라는 얘기는 대류에 대한 얘기야. 자, 6번에, 에어컨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찬 공기가 아래로 가니까. 그쵸? A에 있어야 되고, 난로는 B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어려운 건 진짜 없죠. 그죠? 자, 1번 해보자. 다 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했어야 돼.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빨리 멈추고, 빨리 풀어보고 계속 설명 들어. 오케이? 자, 1번 해보시게 되면 입자 온도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물체 온도가 변하여도 입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5번에. 온도가 변하면 입자 운동이 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 금속판하고 유리판이 있는데 금속판의 색이 더 빨리 변한대요. 자, 색이 더 빨리 변한 이유는 뭐겠니? 열 전달이 더 빨리 된다는 얘기죠. 전도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유리에서 열은 대류가 아니죠. 고체잖아요. 전도에 의한 거죠. 자, 물질마다 열 전도 적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는 우리 방한복의 경우 옷 속에 솜털을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푹신푹신한 솜털을 막 집어넣고 오리털 집어넣고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응? 얘네들이 뭘 갖게 돼? 그 솜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갖고 있잖아. 그 공기층이 열 이동 차단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겨울 되면 왜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면 따뜻하다라는 게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을수록 그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1번 해보자. 따뜻한 물이 담긴 플라스크 위에 투명 필름을 얹고 찬물이 든 플라스크를 뒤집어 넣는 거죠. 제거하면 어떻게 돼? 요거 제거하면, 투명 필름 제거하면 위에 있는 찬물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겠죠? 무슨 현상?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찬물은 아래로,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끝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해보자. 뭘 해보냐면 220쪽의 단원평가 문제에 요 220쪽만 알겠니? 대단원 마무리 220쪽 6번까지 딱 6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러고 끝내자. 자, 분명히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 220쪽에 6번까지도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 그리고 확인을 보내줄 때는 동영상으로 보내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그래야지 내가 확대를 해서 뭘 틀렸는지 확인하기가 좀 더 쉽거든. 오케이. 자, 이제부터 6번까지 풀이 시작. 다 했죠? 잠깐 멈추고 해줘. 자, 그 다음. 보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지? 금방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1번에 A, B에 대한 얘기인데, A는 뭐예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온도라 그러지. 그 다음.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것, 이동하는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2번에는, 찬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대한 얘기겠죠. 자, 보시면은, 잉크가 퍼져나가는 모습 봐봐. 가는 적게 퍼져나가고 나는 확 퍼져나가죠. 뭐야? 입자 운동이 누가 더? 나가 더 활발하다. 그 얘기야. 자, 나의 물이 가의 물보다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입자 운동은 가의 물이 나의 물보다 이건 뭐 디귿은 틀린 거고 당연히.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열이동 막는 거 단열 맞아요. 그죠?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자, 그리고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 열 전달하는 방법은 전도이다. 그쵸?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었죠? 전도고요.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가는 거는 대류였죠. 열이 입자라든가 이런 물질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건 복사였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아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동한다. 이게 왜 틀렸겠니? 전도, 대류, 복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요게 이제 전도죠. 고체, 금속에서 열이동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 전도 방법으로, 그쵸, 전도예요. 고체에서 일어나는 방법, 맞아요. 1, 2번 맞죠?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그쵸,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5번.
난로 앞에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 자, 이거 뭐야라 그랬니? 난로 앞에 딱 앉아있는데, 얼굴이 따끈해지네. 이거는 열이 직접 내 얼굴로 오는 거야. 그래서 복사에 대한 얘기야.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5번에 물에 달가진 금속이 점점 뜨거워지네요. 이거 뭐예요? 전도죠. 가는 전도. 나는요, 냄비 속에 물이 끓는 건 이건 뭐예요? 대류고요. 모닥불 옆에 있더니 손이 따뜻해. 이건 열이 직접 오는 거니까 복사죠. 그래서 5번은 1번이 되고요. 자, 6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4번에 봐봐. 유리창 크기가 가능한 한 크게 한다. 유리창 크기를 크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벽에다가는 단열재를 넣는데 유리창에다가 단열재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중유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긴 해요. 근데 단열 효과가 단열재를 넣는 것보다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능한 한 최대한 크게 유리로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쉽게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진 않아요 라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합시다.